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시간입니다. 사주이야기 시간에는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사주적으로 얘기해 보거나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명 얘기 중에서 단명을 피할 수 없는 사주팔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단명을 하는 사주팔자는 사주가 너무 저열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주가 너무 저열한 경우에는 몸에 종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종기가 발전해서 암으로 되죠. 암이 발생하면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열한 사주팔자는 단명을 할 사주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기운이 대부족한 경우입니다. 물기운은 생명수죠. 물기운이 윤활유와 같아서 몸에 수분이 있어야 장기가 잘 작동하고 종기가 잘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물기운이 있어야 되지만 물기운이 대부족한 경우, 또 엔진이 과열되면 식혀줘야 되는데 식혀줄 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명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물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식상이 너무 약한 경우입니다. 식상은 수명, 건강을 얘기하죠. 식상이 너무 약한 경우는 건강과 수명이 약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상이 너무 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살기운들이 흉한 경우, 흉하면 더 작용력이 크죠. 그래서 살들이 흉한 경우에 단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귀신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 경우. 여기서 귀신은 사회적인 귀신과 그 다음에 건강의 귀신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귀신과 건강 귀신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귀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우하고 많이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 단명을 하는 사주팔자가 겹치는 경우, 너무 저열한데 물이 부족하다든가 식상이 약한 경우, 귀신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 경우, 이럴 때는 단명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너무 저열한데 운에서 저렴함을 시켜주는 운이 들어오면 단명을 피할 수가 있겠죠. 물이 부족한데 운에서 물이 보충했다든가 그러면 단명을 피할 수 없는데, 이렇지 않고 이 단명을 하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 단명을 피할 수 없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명을 피할 수 없는 사주팔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신민년, 무술월, 무오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단명을 피할 수 없는 사주가 되겠는데요.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간님부터 큰 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을 찾아보니 연지의 미토 작은 흙, 월간의 무토, 월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일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됐네요. 다음에 내편인 인성인 불을 찾아보니 불은 일지의 오와 작업을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정화, 월지 술토안의 정화, 작업을이 암정되어 있네요. 자, 내편을 찾아보니 큰 흙과 작은 불, 이렇게 제법 나와 있네요. 상대편을 찾아보니 연간의 식상인 신금, 작은 새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신금도 보이고, 그 다음에 재상을 찾아보면 재성은 물기운이죠. 물기운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 놓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재성인 사주팔자로 물이 사주팔자에 한 방울도 없는 사주팔자입니다. 다음에 관성이 나무를 찾아보면 나무는 시간의 을목,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을목이 암정됐네요. 내편의 색이 큰 흙, 작은 흙, 작은 불 제법 있죠. 거기다가 시간에 있는, 시간 시지에 있는 작은 나무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화를 생하고 오화는 나를 생하는, 작은 나무는 오화를 생하고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내편이 돼서 힘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원천지가 내편이 됐네요. 물은 없고 작은 쇠조각만이 남의 편인데 쇠조각은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쇠가 하는 일은 물을 생하거나 나무를 극하거나 해야 되는데 생하는 물은 없고 극할 나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신이 됐네요. 할 일이 없는 한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화토 삼상격이 됐네요. 나무, 불, 흙으로 구성된 삼상격 사주가 됐습니다. 이 신금이 한신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도 운도 나무, 불, 흙으로 받아야 좋죠. 이게 사회운입니다. 돈을 재물을 저 벌겠습니까? 승진을 하겠습니까? 이런 게 전부 사회운이죠. 그러나 건강운은 물기운과 세기운을 받아야 되겠죠. 특히 물기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가 조우가 어떤가요? 상당히 조열하죠. 수월에 태어나서 불기운과 나무기운에 나무의 생을 받은 불기운과 흙기운이 너무 강해서 너무 조열해졌습니다. 조열하니 단명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물이 사주팔자에 한 방울도 없고 태부족합니다. 그러니 물이 있어야 장기가 원활하게 찰떡이서 장수할 수 있는데 물이 태부족에서 장수할 수가 없이 단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식상을 한번 보면은 식상이 신금입니다. 쇠가 여기서는 식상이 되겠죠. 술토 안에 신금도 있고요. 이게 수명인데 한신이 됐죠. 토다금에 열기운에 녹고 있고 그러니 식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고 그러니 단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살이 너무 강하네요. 살은 무엇을 쾌강살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오와 장성살과 양이살이 보입니다. 강한 사주가 너무 더 강하게 됐죠. 살이 흉하게 작용하니 단명할 수 있는 사주가 됐어요. 또 사주 운 흐름이 기신으로 흐르죠. 갑진을사 정미로 해가지고 사회운은 좋게 흘러갑니다. 불기운 나무 불 흙으로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건강운은 물하고 쇠를 받아야 된다겠죠. 그래야 사주를 식혀주면서 저혈함을 피할 수 있는데 물기운도 보충하고 사주가 물을 말려버리는 나무 불로 흐르니 건강 기신으로 흘러서 사주가 단명할 수 있는 사주인데 단명할 수 있는 여건이 5가지가 겹쳐 있으니 단명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온 흐름이라도 물기운을 보충해 준다든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단명을 피할 수 없는 사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건강운을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단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봤는데 그게 겹쳐가지고 단명을 피할 수 없는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